나는 올해 60이 됐습니다. 나보다 늦게 퇴직한 친구들은 국민연금이 매달 100만 원 넘게 들어온다는데 나는 한 달에 고작 20만 원도 안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연금이라고 부를 만큼 들어오는 게 없어요. 왜냐고요? 내가 젊었을 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사업하다 망하고 일용직으로 버티다 보니 회사가 자동으로 내줄 직장가입자 자격도 없었고 내가 내기엔 당장 쌀 사 먹을 돈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더 속이 쓰린 건 나보다 형편이 안 좋았던 옆집 김씨 아저씨는 지금 연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 집도 예전엔 맨날 돈 없다고 소리치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부부가 같이 연금 받아서 여행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같은 동네, 같은 나이, 같은 처지였던 사람인데 왜 누구는 연금을 받고 나는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된 걸까요? 그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1단계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와 수급 조건. 국민연금은 간단히 말해 젊을 때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낸 돈만큼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낸 기금도 일부 포함되어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려는 목적이 있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게 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죠. 국민연금의 수급 조건은 단순합니다.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령은 보통 만 62세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20년이 채워지지 않으면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시니어들이 좌절하는 지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지금 60세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아직 기회가 있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배우자나 가족을 통해 연금 수급 자격을 연결하는 방식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 그 배우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이라는 형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즉 국민연금은 단순히 내가 직접 납부한 이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생계 여부, 소득 수준, 연령 조건 등 복합적인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2단계 60세 이후에도 가입 가능한 임의가입 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도 없고 지금 나이가 60인데 이제 와서 뭘 더 하냐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이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이미 직장을 퇴직한 경우엔 국민연금이 끊기게 되죠. 이럴 때 본인이 원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신청만으로 임의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직접 내고 연금 수급권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임의가입은 만 60세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 59세거나 아직 60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걸 왜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입해서 몇 년만 더 내면 10년을 채울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수급 자격을 얻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총 7년을 냈던 분이 퇴직 후 국민연금이 중단된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땐 퇴직했더라도
임의 가입자로 남은 3년만 더 내면 10년이 채워지고 정식 연금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낸 게 아깝지 않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임의 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일정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분들도 너무 큰 부담 없이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이력이 부족하다면, 몇 년만 더 내면 수급 조건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임의 가입을 통해 내 연금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빠른 절세이자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미 60세를 넘겼거나 과거 납부 이력이 끊긴 분들을 위한 추후납부 제도, 즉 추납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단계 과거 기록을 되살리는 추납제도. 예전엔 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라도 좀 내볼까 싶은데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바로 추후납부, 즉 추납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납은 쉽게 말해 예전에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뒤늦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시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시점의 기록을 현재 납부로 인정받아 가입기간으로 복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떨 때 이게 가능할까요? 첫째, 과거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소득이 없거나 사정상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시기를 추납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군복무나 출산, 학업 등으로 가입자 자격은 있었으나 납부를 유예했던 기간 역시 추납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직장 다니는 동안의 사각지대, 즉 퇴직과 재취업 사이의 공백 기간처럼 빠졌던 시점들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납은 왜 중요한가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몇 년을 빼먹었다면 지금 그 기간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매달 나오는 연금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10년을 몇 달 또는 몇 년 모자란 경우라면 추납만으로 수급 자격을 얻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총 8년만 국민연금을 납부한 60세 어르신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분이 과거 일용직 근무로 가입했지만 몇 년 동안 내지 못했던 이력이 남아있다면 그 기간을 추납하면 바로 10년 요건을 채울 수 있고 정식 수급자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년기 납부 유예 기간 전체에 대해서도 추납이 허용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외나 유연성도 꽤 넓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추납은 신청만 한다고 자동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심사 이후 금액이 확정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 60회, 즉 5년에 걸쳐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 납부 이력이 중간에 끊겨서 수급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내 이력을 확인하고 추납 가능 여부부터 알아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단계 유족연금, 배우자가 남긴 연금으로 노후를 잇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더 큽니다. 가족이 없어진 아픔도 크지만 더 현실적인 건 그동안 함께 해왔던 경제적인 기반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있을 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거나 받고 있던 중이었다면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남은 가족이 그 혜택을 일부 이어받을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남편이 국민연금을 내왔고
받기 전에 또는 받던 중에 사망했다면, 아내가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격 조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었고 사망 당시 연금 수급권자였거나 수급 요건을 갖췄다면 배우자인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유족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생계를 의존하던 배우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선 60세 이상 여성 시니어가 남편과 함께 살며 가정경제를 함께 꾸렸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족연금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족연금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만 심사와 승인이 이루어지며 그 이후에 지급이 개시됩니다.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유족연금을 전액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엔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중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거나 일부는 감액되고 일부는 받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보탬이 되는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이 20만 원, 남편의 유족연금이 30만 원이라면 각각을 조정해서 합산 5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유족연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고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남은 가족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유족연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5단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받는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 질문, 국민연금 수급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엔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한 달에 90만 원 이상 받는 분과 30만 원 받는 분은 기초연금에서 계산되는 소득 인정액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지급액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있으며 이 두 개를 합쳐 월 100만 원 이상의 노후 소득을 만들고 있는 시니어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최근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중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해 감액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감액 최소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중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월 10만 원 수준인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이 기초연금이 4만 원, 3만 원으로 줄어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 기초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신청 시 부부감액 기준이 적용되긴 하지만 그래도 둘 다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 하위 70%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 여부는 사전에 계산해 봐야 하며 실제로 많은 시니어가 두 제도를 병행해 노후 소득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국민연금공단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의 산정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수령 전에 꼭 알아야 할 지급 시기와 신청 요령입니다. 신청을 놓치면 몇 달씩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6단계 국민연금,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이제 나이 60을 넘기고 연금을 받아야 할 나이가 다가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기본적으로 만 62세부터 가능하며 태어난 해에 따라 만 65세까지 순차적으로 늦춰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957년생은 만 63세, 1961년생은 만 64세, 1965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되어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찾아와서 이제 받으셔야죠 라고 말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연금이 개시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시기는 수급 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 63세부터 받게 된다면 62세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직원의 안내를 받는 방식을 선호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그만큼 못 받는 기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 개시 시점이 이미 지났는데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최대 5년까지만 소급해서 지급되고 그 이전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연금 받을 나이가 지났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들이 수년간 연금 없이 살아오셨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신청 시 정확한 계좌 정보와 가족관계 증명,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복합적인 상황일 경우 공단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수급 형태로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상 수급액, 수급 시기, 감액 여부 등 개인의 상황에 맞춘 연금 설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수급 나이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이 늦으면 최대 5년까지만 소급 가능. 정확한 시기 확인과 빠른 신청이 핵심입니다. 다음 7단계에서는 연금 수령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 연기연금 제도와 그 수익률 효과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7단계 연기연금, 늦게 받을수록 많아진다.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일도 하고 있고 소득도 좀 있으니 지금 연금을 받기엔 아까워요. 그냥 좀 미뤄두면 더 받을 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금 수령을 늦추는 대신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연기연금은 수급 개시 나이가 되었지만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미뤄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연금을 미루는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한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룬 기간만큼 연금액이 인상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1년 미룰 때마다 약 7.2%가 증가합니다. 만약 연금을 5년 미루면 총 36%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연금액이 월 80만 원인 분이 5년간 연기하면 월 108만 원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미루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명과 생활비, 현재 소득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도 소득이 충분하고 당장의 연금 없이 생활이 가능한 경우라면 연기연금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거나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당장 수령을 시작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기연금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중간에 다시 수령을 원할 경우 연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다시 일반 수급자로 전환되고
그때까지의 인상률만 반영됩니다. 정리하자면 연기연금은 수급을 늦추고 금액을 늘리는 제도. 최대 5년까지 1년당 약 7.2% 인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유리. 하지만 건강, 소득, 기대 수명 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함. 다음은 8단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는 추가 전략. 소득 상한 조정과 장기 가입자 인센티브 등 알아두면 유리한 제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8단계 수령액을 높이는 두 가지 전략. 나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실제로 더 늘릴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득 상한 조정 제도, 다른 하나는 장기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먼저 소득 상한 조정 제도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소득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정해진 상한선 이상으로는 보험료를 더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선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전보다 높은 소득으로 다시 가입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보험료를 내면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조금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일용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될 경우 그 추가 납입이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면서 기존 수급액보다 증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재취업을 통해 보험료를 다시 내면 반납형이 아니라 가산형으로 추가 인정되어 향후 연금이 다시 조정됩니다. 이걸 추가 보험료 납부에 따른 재산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생소하지만 60세 이후에도 일정 소득이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수령액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기가입자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 최소 요건이고 그 이상이 되면 될수록 연금액이 올라가는데요. 특히 20년, 30년 이상 가입한 장기 가입자에겐 추가 가산액이 붙습니다. 즉, 3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은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 기간이 짧은 분보다 매달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더 오래 냈으니 많이 받는다는 걸 넘어서 장기 가입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공식적으로 반영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보험료를 오래 납부한 분에게는 1년에 몇천 원씩 더 가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30년 가입자는 10년 가입자보다 연간 10만 원 이상 수령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아 보여도 10년,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다 보면 수백만 원의 총액 차이가 생기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재취업이나 추가 납부를 통해 수령액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장기 가입자 가산으로 추가 수익이 생깁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살아가며 함께 조정하고 수익을 키울 수 있는 살아있는 연금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9단계입니다. 소득이 늘면 국민연금이 줄어들까? 일하면 손해라는 말 사실일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9단계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 사실일까? 내가 알바라도 하면 연금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소득이 생기면 기초연금도 줄고 국민연금도 깎인다던데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일을 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하면 오랫동안 납부하게 되니까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오해는 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헷갈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늘면 감액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내가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60세 이상 시니어가 단시간 일자리를 구해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에 받고 있던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추가로 납부되면 그 납입이 다시 산정되어 연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추가납입 연금 반영 제도라고 부르며 공식적인 계산 방식도 존재합니다. 또한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을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초연금과 혼동해서 국민연금까지 줄어드는 줄 알고 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감액 여부가 결정되며 그 소득 계산에는 근로소득이 포함되긴 하지만 감액되더라도 대부분 일부 수준이며 근로를 통해 생기는 총소득을 생각하면 오히려 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를 지속하는 시니어는 연금 수령액이 더 많고 생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자체의 구조가 더 오래 납부한 사람일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손해라는 말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은 이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득이 늘면 연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해당 안 됨. 일하는 시니어가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 소득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활동하고 소득을 만들고 연금도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전략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10단계입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써야 가장 유리할까? 상속 수급자 변경, 생활계획까지 포함한 전략적 활용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0단계 연금을 쓰는 법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을 받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요. 그냥 생활비로 쓰는 거 말고 더 좋은 활용법이 있을까요? 연금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지출을 나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 매달 일정한 날짜에 지급됩니다. 이걸 전부 생활비로 써버리기보다는 지출을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로 나눠서 기본 생활비만 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선택 지출은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그중 70만 원은 식비, 공과금, 교통비처럼 꼭 써야 하는 항목에 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비상금이나 의료비 적립, 문화생활비 등으로 분리해 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금으로 고정비를 처리하고 변동비는 다른 소득이나 절약으로 조정하면 노후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 연금을 받으면서도 자산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월 적립식 금융상품이나 경로우대 금융제도를 함께 활용해 현금 흐름을 2갈래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로우대 통장이나 고령자 대상의 우대금리 예적금 상품에 작게라도 넣어두면 심리적 안정감과 소득 보완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단, 기초연금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제도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서류나 신청을 가족과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은 단순히 금액보다 예측 가능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갖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는 건 심리적 안정감과 계획성 있는 소비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에 연금은 그 자체로만 생각하기보다는 노후 생활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며 다른 자산, 건강, 사회활동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입니다.